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쓸데없는 일 정도로 한 30분 소요해버려서 지금 뇌가 최적화되어 있을 때 빨리 독서를 마쳐야 되는데 시간을 조금 써버렸어요. 뇌를 좀 써버렸어요. 어쨌든 독서는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행동 습관 어제 읽던 부분이었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자의 행동 습관 어제 다 읽었네요. 그러면은 잠깐만 읽어볼까요? 오케이. 사이드 토리님의 약간 지금 매일 읽어서 약간 조금 뭐랄까 지겨운 느낌이 조금 있는데 한 5분이라도 그래도 나에게는 마법 같은 책이니까 읽고 독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 이토리의 상식을 깨보셔라고요. 목차를 보면서 오늘은 어디가 좀 땡긴다? attract 뭐죠? 한국말로 당긴다. 어떤 부분이 당긴다. 맞나? 한국말 뭐지? 끌어당긴다. I don't know what is exactly it is. 아니야. No. 한국말로요. 영어 쓰면 안 되고. 상식 파괴로 온갖 매력을 폭발시키는 사랑의 상식 파괴. 한번 해볼까요? 네. 온갖 매력을 폭발시키는 사랑의 상식 파괴.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내가 운이 좋아지는 건 내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거? 그래서 내 몸에서 나오는 파장이 아우라처럼 예쁜 파장 있잖아요. 뭔가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이 좋은지 뭔가 막 즐기고 있는 사람? 그런 거에 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장 온갖 매력을 폭발시키는 사랑의 상식 파괴 사이트 토르님의 가르침을 한번 해보자. 아니 왜 이렇게 독서를 하려 그러면 이렇게 막 잡념?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시작하기 전에 그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대청소도 조금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또 갑자기 운동 가서 오늘 하체할 생각하고 막 하루를 시작하니까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청소는 왜 매일 해도 더러워지는 거지요? 아니 청소 어제도 이렇게 했는데 더 더러워졌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대청소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빨래 또 해야 돼요. 왜 나는 혼자 사는데 도대체 빨래를 왜 매일 해야 되는 거지? 진짜 신기합니다. 원래 그런 것인지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아니 막 여러 명 살고 이러면 매일 빨래하는 건 맞지만 혼자 사는데 매일 빨래하는 건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뭐 어쨌든 세탁기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세탁기가 없는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걸 내가 손으로 빨 수 있었을까? 손으로 빨았겠죠? 아마도. 아니 어쨌든 참 세탁기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빨리 이제 좀 쓸데없는 생각 잡념이에요? 잡생각이에요? 이게 잡생각? 하지 말고 책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참. 온갖 매력을 폭발시키는 사랑의 상식 파괴자 목차에서 선택을 했고요. 그림이 너무 이뻐요. 하트 모양.
신기하게 사이토 이치로님의 책에 나오는 그 중간중간의 그림들은 좀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따스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내가 과연 나의 자유의지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내가 감동적이게 조각할 수 있는가? 나의 자유의지로. 그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행복한지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지금 만족스러운지 만족스럽지 않은지가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사람은 각자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등을 모두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과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신께서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그러면 사이토 히토리님께서 말하신 대로 사람은 각자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좋아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할 것인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있는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과연 이 선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 행복의 유무가 갈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은 나는 자유롭게 좋아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고, 그쵸? 내가 생각하고 싶은 이 생각조차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쓸데없는 이런 생각들이 나의 머리에 차지 않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그쵸?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기 싫은 말은 하지 않아도 되는 삶.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내가 오늘 하고 싶은 행동들,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루틴이겠죠? 이 루틴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왜 이러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한데? 내 목소리가 뭔가 이상해. 좀 격양된 것 같기도 하고 차분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이상한 것 같은데 내 목소리? 차분하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중요한 것들을 배워갑니다. 상식은 신이 마음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의지로 상식을 만들어냈고, 그 상식에 따르지 말지도 사실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식을 따르느라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또한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상식, 그리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걸 다수가 맞다고 하는 걸 따르지 않은,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나? 노력을 했고, 왜냐면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단 하나의 해법은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의 해법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던히 나와 대화하고 나에게 말을 걸어보고 내 몸을 느끼려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잠깐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말이 좀 이상한데 오늘? 좀 자세를 맞춰보고, 네, 자세를 맞춰보고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당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거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거부할 수도 있고, 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항상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쵸? 다음 부분 읽어볼게요. 하지만 지금 당신은 부당하고 강제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누구에도 당신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기만하며 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쓴 책을 읽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는 자유롭게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힘을 주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조금 꾸며내려고 하는 느낌? 내가 그 최종의 목소리를 찾으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지 않아요, 지금 제 목소리가. 아니면은 지금 책을 읽기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워밍업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는 자기 자신을 많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알게 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니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조금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다. 사랑을 알게 된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로울 겁니다. 그쵸? 당신을 괴롭히는 그 어떤 존재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테니까요. 순조로운 거, 뭔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좋아하는 일들로만 채워져 있잖아요. 그만둔다 카드. 언제라도 좋으니 그만두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이트리님께서. 관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라는 저희 인사말도 다른 사람들의 축하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힘이 가는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다리 마사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 힘을 주고 있어서 그래요. 오늘 운동 하체하는 날이라서 근육을 조금 풀어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랑 종아리랑 그렇게 지금 힘을 주다 보니까, 그래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고.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관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세요 라는 저희 인사말도 다른 사람들의 축하와 마찬가지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배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일이 자기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쵸? 아무리 노력해도 주어지지 않는 공부, 무엇을 해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업무, 생각했던 것에 미치지 않는 즐거움 등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 느끼게 된 건, 내가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 라고 해서 과감하게 그만두는 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라고 놓을 줄도 아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실제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가 생겨도 괜찮아, 나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까 라고 내심 안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네, 맞아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마음의 여유가 되고, 맞아요. 그 예전에는 막 그 강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열심히 해야 된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항상, 절대, 무조건 이런 단어들을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뭔가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단어들은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저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다.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유연한 마음, 여유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예전에도 책을 읽었는데 예전에는 왜 그런 그러니까 나의 지금 감정 상태에 따라서 책을 보면서 깨우치고 느끼게 되는 게 다른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는 그 생각은 마음의 여유가 되고 그것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줍니다. 맞아요. 이 세상을 살면서 꼭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 한 장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을 담아 언제든 그만두세요. 카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사랑, 지금 책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사이토 이토리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건 사랑, 그리고 말끝은 나의 생각 어떻게 통제하고 잘 조절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성공하려면 항상 사랑이 있어야 된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성실함도 물론 좋지만 사랑으로 살고 싶다면 얼굴 표정과 말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무표정하더라도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활짝 웃는 얼굴로 응대하거나 미소 띈 그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의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중요한 뭔가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무표정 하더라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제가 좀 그렇거든요. 좀 몰입의 상태로 들어가는 걸 좋아하니까 약간 무표정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심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예를 들어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무표정하더라도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활짝 웃는 얼굴을 응대하거나 미소 띈 표정을 지으면 상대방의 기분이 편안해집니다. 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일관되게 성실한 것도 좋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 사랑이 가장 많이 전달되기 때문에 미소 띄는 얼굴이나 유머로 사랑을 표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매력 지수가 한 단계 상향될 것입니다. 미소 띄는 얼굴. 실수해도 좋으니 사랑의 깃든 길을 걸어라. 이거 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실수라기보다는 약간 시행착오? 제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걸 시도를 해보았는데 그 길은 제 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하루 정도 시간을 그걸로 보냈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그날은 내가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날 그래도 시간을 써서 그걸 시도해보고 이것은 내 길이 아니구나, 이걸 하면 나는 즐겁지가 않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trial and error, 그래서 시행착오죠, 시행착오. 그래서 실수해도 좋으니 사랑의 깃든 길을 걸어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책 읽은 것 같은데. 오케이. 이따금 상식을 인생의 매뉴얼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마치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상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식이라는 거. 상식이라는 그 레일에서 이 사람 인생이 망친다고까지 생각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상식을 메뉴로 생각하는 것이 설득력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통째로 상식으로 커버를 한다면 그건 정말 괴로운 일이다. 그쵸? 가장 존중해야 할 당신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당신의 영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알고 소중히 여기라며 크게 소란을 피울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심각하게 고달퍼지죠. 맞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 라고 했을 때 그걸 한번 시도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도해봐서 무조건 너무 괴로워. 그러면 이건 내 것이 아닐 거다 라고 버려야 되는데, 아니야, 저 사람도 이 길로 성공을 했으니 나도 너무 괴로워지면 이걸 하겠다. 그 길은 아닌 것 같아요. 내 몸에 맞는 거, 내 성향에 맞는 거, 내 컨디션과 내 상황에 맞는 거, 그걸 찾아가는 거, 그것이 지혜이고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진짜 무던히 계속 나에게 말을 걸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목소리가 왜 이러죠? 목소리가 약간 내가 싫어하는 목소리인데 피곤한가? 왜 그러지? 인간은 미숙하기 때문에 어느 길이 사랑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쵸? 모를 때가 있다. 어쨌든 당신이 이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길을 나아가면 됩니다. 항상 제일 강조하시는 거 사랑. 발을 내디디며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 다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방향을 전환하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저는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이게 목요일이었어요. 이틀 전이죠. 그뿐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면서 성장합니다.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시행착오 시도를 해봐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점점 능숙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분명 다 잘 될 거니까요. 네. 인간은 목소리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이제 어차피 어쩔 수 없어요. 목소리 신경 쓰지 말고 말투에 신경 쓰지 말고 독서에 몰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목소리 신경 쓰고 있어요, 아린님. 그러니까 지금 독서에 집중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몰입하지도 못하고. 오늘 조금 목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봐요. 네, 잘 읽어볼게요. 공연한 참견은 단순한 괴롭힘입니다. 일본에서 이혼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오케이. 이런 좀 부정적인 얘기는 읽지 않도록 할게요. 사랑으로 살아가면 싫은 사람도 사라진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공연한 장면으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면 꼭 참지만 말고 분명한 말로 전달해야 합니다. 제 인생이니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좀 말이 잘 안되는 날이네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네요. 편안하게 그냥 해볼게요. 누군가의 인생에 참견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직업은 열지 않고 입으로만 참견하는 건 너무 뻔뻔한 태도입니다.
네. 강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이 강한 파동의 에너지는 상대가 공연한 참견을 할 수 없게 합니다. 맞아요. 어떤 아우라가 있는 사람, 공연히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상대랑 반론을 하지 못하는 상대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공연한 참견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으로 살아가다 보면 공연히 참견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싫은 사람도 당신의 주변에서 이상할 정도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군이 되어 싫은 녀석이 있으면 힘을 모아 바로 물리쳐주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당신에게서 분출되는 그 사랑의 파동이 너무나 눈부셔서 싫은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겠지만요. 싫은 사람에게는 밝고 눈부신 빛이 너무 이질적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 없거든요. 아, 배고파요. 왜 오늘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배가 고프지? 아, 왜 배가 고프지? 나 원래 별로 식욕이 없는데. 오마이갓. 알람도 안 눌렀네. 잠깐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 잘한 선택입니다.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다면 두 선택 다 잘한 것입니다. 모두 행복을 위한 결정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랑으로 살면서 싫은 사람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배우고 있으면 한층 더 진보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랑에 꽉 찬 느낌에 다가가고 싶습니다. 신의 사랑에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기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다 보니 놀라울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은 정말로 최고였고 앞으로도 계속 최고를 갱신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살아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행복감이며 이런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제가 사랑으로 성공했듯이 당신도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공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조용히 봄이 오기를 기다린다. 어제 배철현님의 승화에 나온 이야기였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독서노트 해야겠어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원하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에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성공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 행복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런 좋은 글은 읽는 것만 해도 뭔가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느낌? 그래서 좀 예쁜 글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마음을 가볍게 한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한다, 힘을 빼고 가볍게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는 사이에 영혼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나의 영혼을 계속 보듬어주고 아껴주고 보살펴줄수록, 그리고 좀 더 나은 내가 되도록 훈련하고 수행할수록 다시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영혼은 배우고 익힌 것들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경험이 리셋되는 일 없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경험이 리셋되는 일 없이 다시 태어난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말하면 당신은 지금 사랑으로 사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한다면 다음 생에서는 더욱 편안하고 수월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좋지 않나요? 나의 영혼은 계속 태어나는데 내가 죽어서 다시 환생을 겪지 않아도 나의 영혼은 태어나고 환생되면 경험이 다 사라지잖아요. 근데 경험이 리셋되는 일 없이 다시 태어날 때마다 나의 영혼은 계속 성장해 간다. 오늘 내가 뭔가 하나를 배웠어요. 익혔어요. 그리고 성장했어요. 그러면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났어요. 그러면 나는 또 다시 태어난 느낌. 또 더 나은 나로 태어난 느낌이잖아요. 독서노트 공유 독서노트 나중에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말이기 때문에 표현이기 때문에 나 오늘 왜 이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뭐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좀 먹으면은 내가 독서를 다시 안 하고 싶을 텐데 여기서 지금 흐름이 끊겨버리면 일단 20분만 더 해보고 그러고 나서 뭘 좀 먹고 약간 충곤증이 올 테니까 충곤증 맞나? 아니지 뭐지? 한국말로? 식곤증이 약간 올 테니까 청소하고 빨래 좀 하고 그러고 나서 독서노트 루틴하고 그리고 운동하러 갔다 오면 될 것 같죠? 일단 20분만 더 하고 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을 읽었고요. 본격적으로 독서노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걸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집중과 몰입이 되면서 있기 때문에 내 서재 간단하게 한 몇 페이지라도 지금 조금 읽기 어려울 수가 있는데 왜냐면 배가 고파서 원래 오전 중에 식욕이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잠도 잘 잤는데 어제 10시간 잤는데 자기문화 저는 종종 제 자신을 그립니다.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개화를 기다리는 인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그 인내 때를 기다리는 인내 때를 잘 기다려야 때를 조용히 차분하게 즐기면서 내 일을 하면서 나의 몰입해서 그래서 왜냐면은 배철우님은 자연, 산책, 그 다음에 등반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산책을 하면서 그 느낌을 자세히 표현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읽어도 그 부분은 전혀 감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제 읽은 거네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야말로 인격의 완성이다. 구별 하루는 빅뱅을 경험하는 시간이자 장소다.
나의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그 고요한 지점은 어디인가? 나의 모든 힘을 집중할 수 있는 그 고요한 지점. 책을 읽을 때, 책을 읽어서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내가 몰입의 단계로 완전히 빠졌을 때 그 고요한 지점이고, 운동할 때도요. 제가 완전 몰입의 단계로 빠져서 도파민 스파이크 일어날 때 그 지점이죠. 어느 날은 누구와 또 무엇과 부딪힐까? 내 머릿속 어떤 생각들과 만나서 어떻게 반응할까? 신은 하루를 창조하며 언제나 예상치 못한 일들을 나에게 던져줍니다. 나는 오늘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찰하고 싶습니다. 그런 일들을 미리 상상하고 그 대처 방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그것들을 능동적으로 마무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괜찮은 하루였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괜찮은 하루였다. 괜찮은 하루였다. 괜찮은 하루였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장 기분 좋을 때는 뭐냐면, 모든 루틴을 마치고 나에게 편지도 쓰고 독서노트 한 다음에 루틴을 마친 다음에 집안 정리를 청소 다 해놓고 운동을 가요. 운동을 딱 갔다 왔을 때, 깨끗한 집에 들어왔을 때, 모든 이제 운동도 마치고 그때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또 오늘 하루를 괜찮은 하루였다. 아름답게 조각을 잘 했다. 그러면서 프로틴 파우더랑 마시면서 샤워하고 그때인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현상을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틀리다라고 쉽게 정의해버립니다. 맞아요. 다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바다를 떠나려는 무와 그 대상 안으로 진입하려는 용기, 그것을 이해하려는 인내를 거쳐야 하며, 그것을 통해 마침내 대상의 존재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다름을 자신의 입으로 만들려는 그 몸부림이 배움이며, 그 다름이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그 체계적인 과정이 교육이다. 무언가를 배울 때 느끼는 걸 단계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여러가지 이제 스모 선수에 대한 지금 예시를 주셨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서요. 하루는 빅뱅을 경험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는 우주의 미아가 됩니다. 지금도 계속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 안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중동을 유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두 발을 땅에 굳건히 디뎠는가? 나는 내 주위를 물과 소금으로 정결하게 청소했는가? 나는 오늘이라는 그 불완전을 수용해 나를 위한 최선으로 승화할 것인가? 승화, 위대한 변화의 시작. 자신을 아는 것이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봉사입니다. 각성되다. 무엇으로부터 깨어날 것인가? 이 각성이라는 단어가 제가 프로파일링 한참 막 이렇게 책 읽고 이렇게 할 때 좀 나쁜 뜻으로, 오케이, 그래도 저는 읽어볼게요.
인생을 마지막처럼 살리라 말은 하지만 그 하루라는 시간을 스스로 정확하지 못하면 각성은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하루를 또 그럭저럭 보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심장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그것은 마치 전선에 투입되는 군인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독서로 시작하는 것과 그냥 독서를 하지 않고 시작하는 게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냐면 배철우님께서는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심정이 필요하다. 하루라는 시간을 스스로 장악하지 못하면 각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장악하다, 좀 통제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장악하다, 너무 좀 좋지 않나요? 내가 하루라는 시간을 나 스스로 장악하지 못한다면 각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루를 또 그럭저럭 보내기 십상이다. 그냥 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심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치 전선에 투입되는 군인의 마음과도 같다. 아니에요. 저는 군인의 마음으로는 시작하지 않을래요. 그냥 편안한 마음, 오늘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 채워가는 즐기는 마음, 가볍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나는 즐기고 있는가,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군인과의 전선에 투입되던 군인은 이 생사를 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생사를 가를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독서 노트를 해볼게요. 이미지로 공유하기. 쉽게 진짜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라는 시간을 스스로 장악하지 못하면 장악이라는 단어 참 좋은 것 같아요. 각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루를 또 그럭저럭 보내기 십상이다. 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새로운 심정이 필요하다. 나는 오늘 하루 사소한 일, 남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해야 하는 일, 나 스스로도 창피하게 여기는 쾌락을 쫓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이라는 전선에 투입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밤을 상기하며 하루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흥분했어. 저 흥분했어요. 나는 오늘 하루 사소한 일, 남의 눈치와 체면 때문에 해야 하는 일, 나 스스로 창피하게 여기는 쾌락을 쫓는 일에 내가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에 집중을 하면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요. 왜냐면 어차피 나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에 완전히 집중되어 버렸으니까 이런 일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이라는 전선에 투입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밤을 상기하며 그 하루를 산다면 그것은 어떤 마음가짐일까? 이 전선 투입,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밤, 이렇게 조금 그렇긴 한데, 너무 내가 오늘 하루를 그냥 이렇게 보냈구나,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날인데,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건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내일도 또 밤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는 조금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했어, 혹은 오늘 하루는 완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생산적인 거 없이 그냥 유튜브 보고 놀았어요. 근데 한 번쯤은 그런 온전한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온전한 휴식은 궁극적인 자기 관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전선에 투입해요. 군인처럼 돌아올 수 없는 밤, 이거는 조금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진 조금 인생의 철학,
그 하고 마음은 걷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좋은 글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 공부와 그 공부에 대한 묵상은 이전까지 들어가 본 적 없는 미개척의 영역으로 입장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공부, 성찰이죠. 그 공부에 대한 묵상. 완전한 입장은 감각과 감정에 쉽게 휩싸이는 그 육체로부터의 이탈에서 시작된다. 과연 나는 내 육체를, 나의 육체를 완전히는 안 되죠. 통제할 수 있는가, 장악했는가. 아모르 파티. 그리고 갑자기 아모르 파티 얘기하면서 앞 얘기가 나오고 죽음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제가 좋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어느 날을 마주하는 가족에게 친절한 눈빛과 말을 건넬 것인가? 어느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경주할 것인가? 나는 죽음을 각성해. 오늘 이 순간을. 왜 죽음을 각성하냐고요? 뭐 죽음까지 각성, 이런 표현 싫어요. 뭐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굳이 막 죽음을 내가 죽으면 죽지 않은, 이건 좀 싫은 것 같아. 아이비님 화났어요? 너무 막 죽음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조금 싫은 것 같죠? 니체. 산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비극에 웃을 수 있다. 일상이라는 경계의 확장. 일단 오늘은 니체가 나온 거 보니까 고독, 혼자만의 시간 이런 거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요. 일단 조금 되게 역사적인 예를 드시고 계십니다. 당신, 이건 읽지 않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눈을 끄는 것은, 당신의 시선을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 수천의 지역들을, 그것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안으로 여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이라는 그 우주 지형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나의 마음의 전문가. 인생의 성공이란 자신의 꿈을 향해 매일 정진하는 과정이다. 자신이 상상한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한 그 노력이 성공이다. 수로는 이런 모험이 가져다주는 선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월드노스과 실험을 통해 적어도 이것을 배웠습니다. 만일 인간이 자신의 꿈을 향해 확신을 가지고 정진한다면, 그리고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려고 감히 노력한다면, 그는 일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성공과 조우할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정진한다. 그리고 자신이 상상한 삶을 살려고 감히 노력한다면, 감히 노력한다. 일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성공과 조우할 것입니다. 그는 사소한 것들을 뒤로한 채 보이지 않는 그 경계를 건널 것입니다. 새롭고 보편적이고 더욱 자유로운 인생의 법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것입니다. 혹은 오래된 법들이 팽창해 좀 더 자유로운 의미로 그에게 알맞게 해석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이제 좀 더 높은 차원의 질서의 허가를 받아 살 것입니다. 이거는 독서노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했고요. 그에게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며 가난은 더 이상 가난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문법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 된 것이다. 자신이 만든 문법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 되었다.
내가 만든 문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 되었다. 이 세상의 법은 내가 만든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내 삶의 법은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는 이제 자신에게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됐다. 그는 내일의 자신을 기대하며 오늘을 연습하는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하는 자가 됐다. 와, 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지? 다시 한번 자, 그에게 고독은 더 이상 고독이 아니며 가난은 더 이상 가난이 아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문법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 된 것이다. 내가 만든 문법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 되었다. 간단하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이 육체를 완전히 내가 장악해서, 육체를 장악한다는 뜻이 뭐냐면, 오늘 독서 노트를 하고 싶어, 독서를 하고 싶어, 독서를 하는 거죠. 오늘 운동을 갈 거야. 나는 어떤 몸을 만들고 싶어. 그 몸을 만들어. 그게 장악을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만든 문법으로 세상을 사는 인간이 된 것이다. 내가 즐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인간이 된 거. 내가 즐기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같은 거.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하는 걸 나도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모단이 나와 계속 대화를 함으로써 진정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만든 문법으로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이 된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이 됐다. 나는 나에게 온전히 만족하는 사람인가? 네, 만족하죠. 물론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실천을 못할 때도 있고, 또 심적으로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인지하고 성찰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 완벽하게 장악이나 통제는 불가능하다.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내일의 자신을 기대하며 오늘을 연습하는 오늘은 미래를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살고 싶은 그 나를 연습하는 시간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오늘을 연습하는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하는 자가 되었다. 나 스스로에게 몰입하는. 아름답다. 나는 내일의 나 자신을 기대하며 오늘을 연습하는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하는 자가 되었다. 지금도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내 영혼을 좀 더 성장시키고 내 인격을 좀 더 성장시키고 성숙된 인간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독서에 완전히 몰입하는 자가 되었다.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표현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세요. 뭔가 애매모호하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은 것을 완벽하게 정의해 주는 거, 이게 정말 책의 묘미인 것 같아요. 오늘을 연습하는 자신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자가 됐다. 나는 안주하는가? 모험하는가? 나는 지금 미래의 나를 연습하고 있는가? 예!
어제 나를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죠? 어제보다 배운 게 있으니까요.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거, 복사처럼 변하지 않는 거, 어제보다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가,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되었다 라는 거. 독서 노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독서 노트를 했고요. 네, 이것도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유 기능이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업로드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인스타그램에 다 타이핑을 했는데, 아, 네. 벌써 이제 이 책은 쉽게 읽어지는 책이, 그냥 쭉쭉쭉쭉 읽어가는 책이 아니라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되는 책이기 때문에 배고픔은 조금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집중하고 몰입하다 보니까. 아이고, 어제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만 더 읽고. 이 알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25분 맞췄는데 왜 지금 20분이죠? 모르겠어요. 일단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조금 청소하고 쉬다가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이게 한번 근데 끊어지면 제가 책을 안 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네,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아리 부분에 요즘에 네일리프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종아리 부분이 뭉쳤네요. 시원합니다 지금. 자, 잠재의식에 관한 거고,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에 대한 믿음 만들기.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니라 라고 설파합니다. 하지만 어떤 신조나 종교적 믿음을 지니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그 믿음을 지닐 수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주고 자극을 행동으로 바꾸는 불로장생약이다. 믿음이, 이 말을 2번, 3번, 4번 읽으십시오.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믿음은 영원한 생명과 힘을 준다. 자극을 행동으로 바꾼다. 그 불로장생이다. 믿음과 확신, 그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 믿음은 자기 암시를 통해 불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다. 상상하는 거. 이거 지금 또 시크릿, 그리고 사이토이토리님의 가르침이죠.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내는 출발점입니다. 또한 과학이 분석할 수 없는 기적과 수수께끼의 토대입니다. 근데 진짜 성공하신 분 다 이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기적과 수수께끼의 토대다. 그리고 인간의 정신이 만들어내는 평범한 사고를 영적인 것으로 바꾼다. 믿음은 무한 지성의 힘을 끌어내고 사용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 암시의 마법, 암시, 상상, 심상화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됩니다.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 그 거짓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맞아요. 의식적으로 하는 그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이렇게 약간 제가 이루고 싶은 거, 그 궁극적인 그 목표를 항상 말로 내뱉고 있어요. 운전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왜냐면 이제 지금 책을 읽을 때는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내뱉음으로써
내뱉을 때도 어떨 때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내뱉는 거, 그러면서 그 실력이 점점 더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참이든 거짓이든 믿게 된다는 거, 거짓말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 그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거,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의식적으로 하는 그 생각은 연민이나 기타 감정과 결합될 때 동기를 유발해 행동을 지시하고 다스리게 된다. 저는 이걸 경험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정신을 온통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그 생각대로 된다. 맞아요. 그래서 잡아두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과 감정과 결합되면 자석과 같은 힘이 발휘되어 나의 그 생각과 그 감정, 느낌, 그 느낌을 느껴야 된다는 거 시크릿에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연관된 그 생각을 끌어당긴다. 이 사실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연관된 생각을 끌어당긴다. 참. 생각과 감정. 생각을 하고 그 느낌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 어떤 감정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그 생각은 씨앗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비옥한 토양이면 싹이 트고 줄기를 뻗고 계속 번식합니다. 작은 씨앗 한 톨은 수백만 개의 씨앗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먼저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으로 좀 하기 위해서는 항상 말로 그냥 내뱉어 보는 거, 이게 중요하죠. 인간의 정신도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생각에 부합하여 자신에게 공명하는 것을 끌어당깁니다. 마음속에 품은 그 생각이나 아이디어, 계획, 목적은 친척을 집으로 초대하는 지인과 같습니다. 친척들은 스스로 힘을 더해가고 점점 성장하며 마침내는 그것을 품은 사람의 마음속에 주요한 동기로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디어나 계획 또는 목적의 씨앗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생각을 반복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건 말로 계속 내뱉는 거죠. 왜냐면 그 생각을 잡아두려고 해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억만장자 그냥 입이 쉴 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반복하면 된다. 어떤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목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게 실력이 올라가면은 느끼거든요. 아, 내가 억만장자가 된 것 같은 느낌. 그 느낌, 그러니까 그 생각과 감정이 서로 결합이 되어 자석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고 중요한 목표를 글로 쓰고 기억으로 기록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울려 퍼질 때까지 매일같이 큰 소리로 반복해 읽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책이 사실은 부에 관한 책이거든요. 또 이 시크릿이 나오죠. 성공하신 분들은 다 말씀을 하세요. 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겠다고 선택하면 불운한 과거에서 벗어나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렇다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신감의 부족이라고 한다면 이 역시 자기 암시의 원칙으로 극복하고 용기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극을 만들어내고, 사고 자극,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의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됩니다. 어떤 생각이 정신을 차지하면 그 생각대로 된다.
간단한 문장으로 긍정적인 사고 자각을 만들어내고 기억에 새기고 그것을 잠재의식의 무기고에 안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참 감동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애매모호한 것들을 모두 축약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걸까요? 자신감 선언. 내게는 인생의 목적을 달성한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끈질기게 행동해 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선언이에요. 지배적인 생각은 외적으로 물리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점차 물리적 현실로 바뀝니다. 따라서 매일 30분씩 집중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려볼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마음속에서 분명한 심리적 형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자기 암시 원칙에 따르면 그 어떤 열망이든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으면 마침내 목표를 달성할 실용적인 수단을 찾아내게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나는 매일 10분씩 시간을 내서 자신감을 개발할 것입니다. 인생의 주요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씁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한 자신감을 가질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부와 지위는 진정성과 공정을 위해 새겨진 것이라야 계속 유지됩니다. 그쵸? 진정성 나오고 공정성 나왔습니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거래는 하지 않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 힘을 끌어당기고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며 성공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설득할 것입니다. 나 역시 기꺼이 그들을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에 대한 그 애정을 키우고 증오, 질투, 부러움, 이기심, 회의적인 생각을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게 할 것입니다. 나 역시 그들과 나 자신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성공하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공은 사람을 통해서 된다. 귀인이죠. 그리고 오늘 읽을 책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을 통해서 모든 성공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책이 내용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원칙은 비슷한데 표현을 이렇게 달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서에 서명하고 이를 기억하고 매일 한 번씩 반복해서 읽고 이 선서를 완전히 믿을 때까지 이제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침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것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미 계속 실천을 해오고 있죠. 그리하여 나는 자주적이고 성공한 사람 한 사람 인간으로 거듭날 것이다. 어차피 내가 시간을 보내야 된다면 쓸데없는 걱정이나 쓸데없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냥 감정적으로 안정돼요. 그래서 이 선서는 심리학자들이 자기 암시라고 부르는 자의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적으로 사용한다면 성공으로 나아가는 검증된 기법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용하면 너무나 쉽게 파괴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선서에는 무척인 의미심장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패배에 주저 않는다면 가난하고 비참 이런 단어는 읽지 않을게요. 눈으로 스쳐 읽더라도 내 입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네, 되게 좀 부정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조금 부정적인 이제 예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불을 일구는 법. 아이디어 하나로 불을 일구는 법?
10억 달러를 얻어낸 연설. 뭐 되게 연설을 통해서 엄청 길어요 지금. 내가 지금 눈으로 읽어보면 여러가지 지금 예시에 대해서 막 철강 산업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엄청 많은 예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백만장자를 홀렸던 설득을 발휘해서 그런 약속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설득을 통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그래서 사실 매일 이런 걸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매일 루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스크립트가 없이 즉석에서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기 실력을 좀 증가시키고, 그리고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좀 더 개선해서 성장하는 이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잘 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게 드는데, 이런 설득력의 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예시를 아주 길게 하나의 연설로 인해서 10억 달러를 만들어낸 그걸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용기가 나죠. 이런 글들을 읽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헛된 노력은 아니구나, 헛된 수고는 아니구나, 이런 것. 그래서 부는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US 시티사의 설립에 관한 이야기는 열망이 어떻게 물리적 형태로 바뀌는지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기업이 한 남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철강 공장들, 여러 가지 이런 좀 예시들을 읽는 거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주 길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디어와 모건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6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수익을 발생시켰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얼마만큼의 부를 얻을 수 있는지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믿음은 한계를 없애버립니다. 그 믿음, 확신. 당신이 지나는 길에 대해서 어떤 값을 부르고 싶을 때, 삶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 중도에 포기하면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만이 승자가 된다. 자기 암시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게 사실 투자책인데, 이런 부분을 내일 자기 암시 이미 돈에 손을 쥔 듯 보고 느껴라. 네, 이거 내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서노트는 마치고요. 처음에 독서 시작할 때 엄청 배고팠는데 배고픔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뭘 조금 먹고, 그리고 나서 집 청소하고 루틴하고 운동 갔다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디님 오늘도 토요일인데 독서하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했고요. 오늘도 하루 즐거운 토요일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수고했어요.